오늘 제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안면신경마비라는 제목 하에 구체적 내용인 초기 대처법과 후유증에 대한 재건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의 장학교수라고 하고요. 현재 대한안면신경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원인, 그 다음에 마비가 생기면 정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마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간략하게 Q&A 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면신경마비는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혹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안면신경마비에 걸려서 본인이 마비가 됐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얼굴을 눈을 감았는데 오른쪽 눈을 감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로 치켜 뜨는데 왼쪽은 올라가지만 오른쪽은 올라가지 않는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입쪽도 잘 안 움직이는데 이 표정에서는 알 수는 없죠. 어쨌거나 오른쪽 마비가 됐고 그 현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람사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안면마비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 증후군으로 마비가 돼서 본인 투어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면마비라는 것이 본인의 사회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실제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국내 데이터인데요. 2017년부터 쭉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우리 심평원 자료가 있는데 9만 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증가를 하고 있군요. 이 10년 사이에도 이렇게 42%가 증가하고요. 젊은 층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은 50대, 60대에 발생을 하는데 젊은 사람한테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상황이고요.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은 얼굴 자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면신경이라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지만 안면신경이라는 신경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뇌신경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습니다만 이 신경은 안면신경은 7번째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이 측면 사진을 보시면 머리 뇌 안에 밑에 뿌리처럼 돼 있는 뇌관이라는 곳에서 안면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바로 얼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제일 가느다란 뼈로 된 통로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는데요. 물론 얼굴에 있는 근육으로도 가고 눈물샘으로도 가고 침샘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혀에 미각을 담당하는 쪽으로 또 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나와서 얼굴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되게 귀 가까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나타나기가 쉬운 것이 얼굴에 마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시면 이게 근육인데요.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입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이 근육들은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눈을 감겠죠. 그다음에 입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동그란 근육인데 수축을 하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하시듯이 얼굴의 표정은 그뿐이 아니죠. 눈을 감으면 눈을 뜨는 근육이 있고 뜨는 근육은 여기 위에 잠깐 잘려 있지만 위로 올리는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입 주변에는 굉장히 표현이 다양하죠. 입술이 올라가기도 하고 옆으로 잡아당겨지기도 하고 또 입꼬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을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근육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보면 정말 40개가 넘는 근육이 조화롭게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근육들이 신경이 이상해지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니 아까 말씀드린 눈을 감거나 입을 오므리거나 그래서 눈을 뜬다기보다 눈썹을 치켜뜨는 게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입 주변의 표현, 그렇죠? 입술을 올리거나 입술을 옆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입술을 옆으로 밑으로 내리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안면마비의 신경이 생깁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중추성, 말초성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은 이 말초성 신경, 만변신경마비입니다. 요거하고 중추성을 이제 구별을 하자는 거죠.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 말초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뇌간에서 나와서 얼굴로 가는 그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초성 안면마비 신경이 생기고요. 중추성이라는 것은 주로 뇌속, 그러니까 뇌 아니죠. 뇌에서 소위 말해서 혈관이 막힌 뭐 중풍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뇌 종양 자체 때문에 생기면 중추성이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구별이 되는 게, 보통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가 되면 한쪽 얼굴이 전부 마비가 됩니다. 이마부터 눈까지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마의 주름을 못 잡을 수가 없고 눈썹이 올라가지 않고요.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입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처지게 되는 전체적인 마비가 얼굴 반쪽에 생기는 반면, 중추성은 눈 쪽부터 위는 마비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큰 차이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감별하는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되죠. 물론 요거만 가지고 감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증상, 보통 뇌졸중이 오면 다른 팔다리의 증상, 마비 증상이 생기고 또 자기 의식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로 차이가 있고요. 되게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요 마비 증상이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증상 다시 정리하면, 이분은 오른쪽이 마비가 된 상태인데요.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고 눈이 잘 안 감기고, 그 다음에 입 주변에 마비가 돼서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입에서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좀 더 예민하게 보면 미각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혀의 감각도 담당하니까 미각도 좀 이상하고 맛이 이상하다. 그 다음에 청각이 감이 나는 게 귀에서 우웅 소리가 나고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마비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벨마비라고, 맨 처음 발견하신 분이 이름이 벨이기 때문에 벨이라는 마비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입니다. 반 이상은 넘는다고 데이터는 돼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염증, 그 다음에 외상은 머리를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종양이죠. 뇌종양 같은 것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안면신경을 누르면 당연히 마비가 생기고요. 이 종양을 수술할 때 안면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또 마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귀 근처를 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이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이염에 동반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 안면신경 마비가 생깁니다. 원인 불명인 이 벨마비가 제일 많은데요. 지금은 이게 원인 불명이 아니고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투를 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마비가 된 것이 제일 흔한 벨마비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마비가 됐을 때 다들 걱정하는 것은 이 마비가 안 돌아오고 마비가 남나요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벨마비의 경과를 보면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나머지 30%는 이렇게 안면 구축이라고 해서 얼굴이 굳어지거나 아니면 안 움직이는 마비가 남는 거죠. 이런 영구적 마비가 생기는 비율이 이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 비율을 적게 만들어야지만 안면신경 마비를 제대로 고쳤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회복되지 않는 비율이죠. 많은 마비 말씀드렸는데 벨마비가 대부분이지만 대상포진 때문에 생기는 마비, 그 다음에 다쳐서 생기는 마비, 그 다음에 중이염 같은 것, 종양 때문에 생기는 마비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다행히 제일 흔한 마비가 벨마비이기 때문에 마비의 회복이 제일 잘 되고 30% 정도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인데, 나머지 이 경우들은 더 예후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라는 것은 처음에 마비가 왔을 때 되게 마비가 얼마나 심한지 안 심한지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분류하는 그레이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이제 제일 흔한 것이 이제 하우스 브렉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스케일입니다. 마비가 없는 거를 1이라고 하고, 마비가 점점 심해져서 아주 심한 마비, 전혀 안 움직이는 걸 6이라고 합니다. 3 정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한 마비다. 좀 마비가 있지만 그럭저럭
표현이 가능한데 이 4부터 지나가면 이거는 이런 게 남으면 우리가 보통 영구자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요. 마비가 약할수록 2가 마비가 약하고 5, 6이 마비가 심한 경우인데 완전히 회복하는 비율은 되게 한 2달 이내에는 보통 나버리는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 회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가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많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벨마비는 70%는 그냥 낫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벨마비의 치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30% 그냥 놔두지 않고 치료를 제대로 하면 요 30%도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말씀드리는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스틴 비버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건 얼굴 표정 지었을 때인데요. 어느 게 마비일까요? 네, 오른쪽 얼굴이 마비가 된 거죠. 얼굴은 웃었는데 표정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이 안 올라가는 거죠. 입꼬리가.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웃는 걸 보니 근 6개월 지나서 이렇게 회복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럼 마비가 생겼을 때 초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치료의 근간은 물론 안면식이 전문가의 치료인데 우리나라는 왠지 한방치료로 대부분 반 이상의 분들이 한방치료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하려면 이 안면신경 마비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대응책을 알고 있는 이비인후과, 신경과에 처음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성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안과 선생님들도 안면신경 마비를 보시긴 하지만 진짜 초기는 이비인후과와 신경과에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인은 대부분은 벨마비지만 벨마비 이외의 마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별 진단을 해줘서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제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마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스테로이드입니다. 초기부터 물리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한방치료를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한방치료만 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올리지 못한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방치료를 내가 꼭 하고 싶다.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그러면 한방치료와 동시에 이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제제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비인후과, 신경과를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물론 한방과 양방을 같이 보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서는 아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방 치료만 단독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초성 중추성을 구별하는 이유는 중추성인 거는 뇌졸중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약간 응급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증상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 윗부분, 눈 위쪽이 마비가 안 되고 아래쪽만 마비가 되면은 뇌졸중을 비롯한 중추성 별명이고, 그다음에 벨마비 같은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얼굴 반쪽이 다 마비가 됩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진단이 되지만 혹시나 머리나 얼굴에 종양이 있으면 안 되니까 CT나 MRI를 찍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는 이렇게 얼굴에다가 전극을 붙이고 귀 뒤에 신경이 나오는 곳을 자극을 하면 얼마나 얼굴이 잘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런 표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신경이 망가졌을 때 그럼 무슨 일이나 신경에 막 염증이 생기면 부정회열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진하게 계속 연속되면 신경이 다 망가지면 얼굴이 다 안 움직이게 돼서 영구적인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구적인 손상을 막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 적절하게 마비가 되고 일주일씩 기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사람도 70%는 낫지만 30%가 마비가 남게 되죠. 하지만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제대로 쓴 사람은 영구적 장애가 남는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90%에 육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방에 가되 스테로이드 치료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마비가 생겼을 때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됩니까? 밤에라도 새벽이라도. 네.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를 뇌졸중인 경우는 정말 응급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초성 안변신경 마비라도 이거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70%는 돌아온다고 하지만 초기 치료를 하면 더 잘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면 응급으로라도 응급실을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대학병원이 먼데요,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도 될까요? 하는 질문도 하시는데 가도 됩니다. 대학병원에 가려면 응급실에 가야 되고요. 하지만 동네 병원에 근처에 있다면 이비인후과나 아까 말씀드린 신경과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수련에 안면신경 마비를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고 그걸로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치료를 받으려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가십시오. 만약에 근처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후유증과 그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자연치료로 70%, 스테로이드 치료를 잘하면 거의 90%까지 완치가 됩니다만 그래도 후유증이 남은 사람이 10% 전후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후유증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마비니까 마비가 다 안 돌아오면 마비가 남는 거겠죠. 잔존 마비. 그 다음에 마비가 지나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 이게 안면 구축이라는 게 생깁니다. 얼굴이 딱딱해지고 얼굴 표정을 잘 못 짓게 됩니다. 마비 측은. 정상 측, 그러니까 반대쪽은 과운동이라는 거는 이 마비가 생기면 사람이 자꾸 마비된 측을 고치려고 계속 얼굴 표정을 세게 짓게 됩니다. 강하게 짓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과해지고 정상 측이 너무 표정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뭐 후유증 아니면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 연합운동 또는 공동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눈을 감을 때 눈만 감으면 눈만 감겨지죠. 그 다음에 입을 움직일 때 입만 움직이지 다른 곳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면마비가 돌아오면서 합선이 되면서 전기가 합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눈도 움직이고 입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연합운동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치료가 어려운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거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치료도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 입도 같이 실룩실룩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면 눈이 감겨버리는 아주 힘든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큰 꼭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는 악어는 뭘 먹으면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고 아니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합선이 되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 자극에 눈물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합운동이나 공동운동의 일련이고요. 그 다음에 안면경련은 이건 좀 후기에 생기는 건데 처음에는 생기지 않다가 자꾸 얼굴이 가만히 있는데도 삐끔삐끔 움직이는 거죠. 경련이. 요거는 마비 측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후유증이고 요것 때문에 큰 마비는 회복이 됐더라도 남은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이거는 비수술적인 치료죠. 그 다음에 그거로는 어려우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는 물론 물리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잠깐 그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얼굴을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마사지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게 근육을 푸는 것 같은 마사지는 아니고요. 얼굴 근육은 굉장히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로션을 바르는 이런 정도의 약한 힘으로라도 얼굴의 근육을 이마부터 눈, 그다음에 뺨, 그다음에 턱 이르는 부분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 치료, 언어 치료 이건 이제 말하는 이제 치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무작정 물리치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울도 보고 근전도를 보면서 하는 건 어려우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이 눈 따로 입 따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치료의 근간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추가간 치료가 보톡스 치료입니다. 보톡스는 아시다시피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입니다. 안면마비인데 왜 마비 주는 약을 또 줘? 하고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마비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마비 때문에 생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운동, 그다음에 얼굴이 굳어지는 구축 이런 것은 이 주사를 놔서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물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이 후유증의 치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 눈에 있는 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악어 눈물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번 생기신 분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계속 그걸 훔쳐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죠.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눈물샘에다가 직접 보톡스를 넣으면 보톡스의 효과로 눈물이 적게 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또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유증이 남았을 때 재건 성형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기별로 좀 달라지는데요. 초기에는 이거는 사실 재건 성형이라기보다는 이비인후과나 신경외과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신경의 염증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심한 마비 때는 머리를 열어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이 벌써 많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좋은 신경을 이 안면신경에다가 신경 대신에 얼굴에다 연결해서 얼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1차 신경 문합술, 신경 이전술 이런 걸 합니다. 물론 신경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끊어졌을 때는 당연히 문합술을 해야 되겠죠. 문합이 안 되면 신경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할 수 있는 것들이 대개 한 1년에서 2년 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근육은 시간이 지나면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신경 이전술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년 이상 지나가 버리면 얼굴 근육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근육을 심거나 안면신경과 관계없는 다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심거나 아니면은 안면신경 마비 때문에 얼굴 자체가 달라진 것, 눈썹이 내려가거나 그다음에 눈을 잘 못 뜨거나 그다음에 아래 눈꺼풀이 까져 있거나 그다음에 입이 모양이 삐뚤어져 있거나 이런 거는 이거 자체를 성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잠깐 예를 보시면 신경 이전술은 비교적 빠른 시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안면신경 왼쪽이 마비가 돼서 입이 움직이지 않아서 1년 이내에 신경을 이식을 한 거죠. 신경은 건강한 측에서 신경을 빼올 수도 있고요. 건강한 측에 아니면 환자가 마비가 된 측에서도 안면신경 마비가 되지 않은 다른 신경이죠. 혀를 움직이는 신경이라든지 깨무는 신경 같은 신경은 살아있거든요. 그 신경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이렇게 다시 수축해서 입꼬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2년 이상 지나버리면 얼굴에 있는 신경이 안면 근육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안면 근육이 다 마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을 따로 딴 데서 떼와야 됩니다. 이 경우는 등에 있는 근육을 신경과 같이 혈관과 같이 떼와서 신경도 연결하고 혈관도 연결해서 보면 환자분이 꽉 깨물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새로운 표정을 짓게 될 수 있는 것이 신경근육 이식 수술이고 안면신경 재견하는 수술 중에는 가장 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분은 오른쪽이 마비가 됐는데 관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원래는 이거는 입을 닫기 위한 근육인데 이 근육을 입술 쪽으로 돌려서 수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오른쪽 입술이 이렇게 잡아당겨져서 약간의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자근 이전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돼서 벌써 이분처럼 눈썹 위치가 달라진 경우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회생활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얼굴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춰주는 이 부분의 피부를 절제해서 위에 꼬매주면은 이렇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분도 강하게 힘을 줘도 눈을 잘 감지를 못하고 있었죠. 눈을 못 감으면 물론 표정도 표정일 뿐더러 눈 자체에 상처가 나서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게 해줘야 되는데 감으려면 감을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를 넣거나 추 대신에 연골 같은 걸 넣어서 위에 눈꺼풀이 아래로 잘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검, 상안검
성형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래 눈꺼풀도 마비가 돼 있거든요. 아래 눈꺼풀도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성형 수술을 통해서 눈을 잘 감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면 안면신경 마비가 생겼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늦어도 이틀 이내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가십시오. 네, 급할 때는 응급실에도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 제일 흔한 벨마비면 좋겠지만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하시고요. 초기 치료,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제제와 항바이러스 제제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래도 후유증이 남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보존적인 치료 혹은 재건 수술을 통해서 미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불분명한 부분은 있어요. 뭐 눈썹 맞추고 눈꺼풀 이런 수술들은 되게 그레이존에 있습니다. 미용과 재건 수술에 있어서 사실 그 해당 의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마비 후유증이라고 보고 보험 수술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비급여 수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비급여 수술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 수술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거에 맞는 보험 수가는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요거에 준하는 보험 수술을 저는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보험이 안 되겠죠. 이거는 재료는 따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한데, 뭐 요새는 이런 이물질을 안 쓰고 본인의 귀에 있는 연골 같은 거를 쓰게 되면 뭐 물론 본인의 귀에 연골을 써야 되지만 보험 수술로 적용을 해서 이런 안검 성형 수술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요, 물론 미용에 이제 되게 주름 치료를 할 때 보톡스를 쓰는데, 물론 보톡스도 종류가 많고 굉장히 비싼 것부터 적정한 가격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보톡스를 쓰려면 이게 100대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프랙티스에서는 반쪽 얼굴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공동운동 같은 같이 꿈틀거리는 것들, 그 다음에 얼굴이 굳은 것들을 쓸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 1회 치료에 그 대신 4개월 정도에 한 번은 또 받아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심하면 스테로이드도 많이 쓰고요. 약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근전도라는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하고 거의 경과가 일치를 합니다. 많이 신경이 망가지면 그만큼 돌아오지도 않고 후유증도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망가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감압술이라는 응급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디베이트는 있지만 그만큼 신경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다르죠. 저희가 제일 흔하게 겪는 벨마비는 정말 갑자기 옵니다. 천천히 오는 마비 물론 있습니다. 흔한 상황은 되게 종양인데요. 이 침샘이나 그다음에 머릿속에 그 안면신경 근처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은 야금야금씩 자라죠.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비가 조금씩 진행하는 마비가 되죠. 네. 그런 사람은 세월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횟수를 거쳐서 점점 나빠지면서 이것 때문에 검사를 하게 돼서 뇌종양의 진단이 될 수도 있죠. 네, 이하선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